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형통, 만사형통 하십시오. 오늘 아침은 거의 모든 신문이 어제 오후에 있었던 김건희 씨 사과 발표를 일면 등 주요면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들이 사설로도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아일보 사설이 두 번째 사설인데 조금 심하네요. 다른 신문들에 비해 제목이 좀 지나칩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제목을 아주 그 사과의 진정성 따위는 찾아볼 수 없고, 어디다 대고 남편 지지를 해달라고 하냐의 뻔뻔스러우나 이런 이런 게 느끼지네요. 동아일보 저희 친정입니다만 사설은 회사 얘기인데 이렇게 좀 심하게 단다는 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설이라는 건 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발행인, 퍼블리셔의 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 다른 신문에 비해 정도가 심합니다. 지금 이 정권을 끌고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 또 그들을 떠받치는 양아치 운동권 세력들, 어느 분이 저에게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자기가 어저께 어느 대학 교사 점심을 먹는데 그 교수가 지금 이 운동권, 양아치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 위키드, 사악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동아일보 두 번째 사설은 제가 도저히 아무리 저희 친정이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건 약간의 편향성, 정권 교체 따위는 어떻게든 좋다는 그런 생각인지, 정통보수, 오늘 이 대한민국을 만든 정통보수의 대표인 인천 김성수 선생께서 하늘에서 이 사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뭇 궁금합니다. 제가 주필로 있는 자유일보는 일면톱에 특별기고를 실었습니다. 그 제목이 김건희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였다. 여러분, 평강공주가 누군지 아시죠? 바보 온다를 가르치고 돕고 뒤에서 등을 밀어 왕으로 만든 공주이죠. 이 내용이 사실 여부를 떠나 김건희라는 사람이 윤석열 검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로서 성공을 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조목조목 팩트를 갖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두 번째 사설과는 참으로 비교됩니다. 어제 저는 김건희 씨 사과 해인 장소에 갈까 하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추운데다가 제가 거기까지 가서 또 이래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저녁 자리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두 명의 지인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그 중에 한 명은 방송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제 그 사과하는 걸 TV로 지켜봤습니다만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게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김건희 씨를 오래전부터 좀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고, 최근에 좀 약간 소원해졌습니다만, 한두 번 본 일도 있고 해서, 저 정도면 진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나의 판단이 객관적인 것인지 그걸 어떻게 가늠할 수 없었는데, 방송 전문가인 한 명은 내가 한 70점으로 보인다. 사안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니, 전문가로서 볼 때는 9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문가도 그렇고 그 외에 몇 명들도 다 저 정도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제 친정 신문,
두 번째 사슬. 뭐 제목 같은 게 좀 편향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색달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선일보 사슬로 세 번째 사슬로 썼네요. 김건희 씨 사과하는 부분 조금 뭐 이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다뤘는데 내용들은 막 대동소이 한단만 제목이 중앙이 김건희 씨 용서해달라 진정성이 한 건 이것도 결론을 딱 내리기 힘든 그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인 거고 비춰진 모습을 갖고 판단하는 건데 동아일보도 제하고는 약간 중립적이고 약간 유보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제가 33년간 다닌 신문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좀 빨리 하지 그랬어요. 윤석열하고 처음 살을 때 더 안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윤석열하고 좀 맞아야 돼요. 김건희 씨도 너무 늦었다. 동을! 지금 대선이 이제 7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의 사과라는 게 대반전의 시작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저는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리스크가 90% 이상 제거된 마당에 조금 더 검사스러운 그런 행태, 은행, 특히 검사스럽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금 더 말을 아낄 때는 아낄 줄 알고 또 모든 것을 정답을 말하듯이 미주알, 고주알, 주저리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 습관, 정치적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후배들을 모아놓고 술 한잔 놓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주저리 미주알 고주알 하는 그런 언어 습관 그걸 버리세요. 그리고 딱 듣고 질문을 받으면 3초에 딱 이것까지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 갈 땐 참모들과 내가 1, 2, 3, 4, 5 말할 수 있는데 말해도 괜찮은지를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특히 취재진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그런 자리에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은 또 준비를 많이 하고 30분 연설할 내용을 쓰고 또 질문해서 할 것도 계열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그렇게 준비를 해 갔다는 사실을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참 대통령 못 해먹겠네. 이야기를 노무현이 하기 위해 30분을 연필로 쓰고 또 지우기로 지우고 또 그런 고심이 산물로 나온 게 참 대통령 못 해먹겠네 라는 말입니다. 그의 홧김에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또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한 5.18 피해자들이 청와대로 사과를 하러 온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도적으로 친미 발언을 엄청나게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이 자신을 좀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의도적 친미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갖고 귀국하자마자 5.18 행사에 광주로 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일부 시민단체 광주 피해자 단체에서 깽판을 좀 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말 않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얼마 뒤 5.18 단체들이 대표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사과하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윤석열 후보는 단디 명심하세요. 정치는
말을 삼가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또 해야 할 때는 두려움 없이 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정치가 수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농부와 또 다르고 피해자를 신문하는 것과는 더더욱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김건희 씨 부인 리스크가 나는 거의 100% 이제 정리됐다고 봐요. 공격을 해본들이 이제 부메랑처럼 백기문에게 돌아가고 이재명에게 돌아가고 민주당에게 돌아갈 거다. 그런 만큼 윤석열 후보도 이제 자살골라 같은 실은 자연 실은 그것 때문에 지지율을 최소한 몇 프로 깎아먹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 제인댄서가 그게 또 한 몇 프로 깎아먹고 해서 10% 이상을 지금 깎아먹는 바람에 이 컨벤션 효과인지 뭔지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 일주일 내에 신년 기자회견 또는 여론조사 뭐에서 보면 분명히 5% 이상 다시 앞설 거로 좀 더 많게 보면 한 10% 앞설 거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야통정교, 야권이 통합에서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은 시대의 정신입니다. 독일어로는 차이트, 가이스트. 이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72일 남은 상부 대선 고지를 향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김건희 씨 어제 수고 많았는데 말한 대로 조용히 내조하시오. 아무도 모르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행동 그지에 조금도 빈틈이 없고 단디 잘하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좀 아는 사람으로서 김건희 씨의 인격 말살을 한 자들 그들이 만행에 대해 천인 공노할 그 만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응징할 기회에 올 거예요. 아니 하늘이 불을 할 거니 응징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그물 덤성덤성해 보이지만 그런 인격 말살이라든지 반인권적인 작태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고 마음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업무의 가장 뜨인 기사는 조용훈이라고 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자입니다만 조용훈이 Y 장군 입장 등산 이야기입니다. 등산 이야기인데 공군 원스타로 예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월남전 3년 때 코브라 헬기를 모는 조종소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M16이라고 하는 교환단총으로 쏘면 일본에 700발이나 간다고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적이긴 하지만 비록 살찜이 떨어지고 시체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현장들을 그 가슴에 그런 업부 때문에 가슴에 항상 응어리가 맺혀 있었는데 지리산에 들어와 귀촌이라 해야 되나 기산이라 해야 되는 것을 한 뒤에 그리고 지리산으로 가며 종주를 한 3번 하고 또 동네 할머니들 김 메고 밭을 할 때 호미로 그 옆에서 담뱃불 붙여주면서 쭉 할머니들이 살아왔던 한많은 이야기들 지리산에 공비들이 나타나고 또 토벌대가 나타나고 해서 시집을 기론을 3번 4번 했던 할머니들의 가슴에 친 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가장 읽을 만한 것이 그 기사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10위 경제대국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라 할까, 그 다음 또 내년에 정권교체 전후에 닥칠 퍼펙트 스톰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게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1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닥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IMF 때는 우리가 펀드멘털이 조금 약했고 세계는 주요 선진국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때 우리 IMF를 당하고 김대중 정부 때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구조조정을 해서 겨우 1년 만에 졸업을 하고 우리는 경제 체질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MB 집권 때 10년 전 뒤에 세계 경제에 또 닥쳤습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도산 등등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었죠. 그때 MB가 경제를 잘하는 사람답게 지하방크에 비상대책 회의를 매일 소집하고 독려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10년 전의 구조조정 덕분에 우리는 괜찮았고 세계가 나빴을 뿐입니다. 그건 한쪽이 나빴던 겁니다. IMF 때 와 DJ 기천군교체의 IMF는 우리가 나빴고 세계는 괜찮았고, MB 금융위기 때 그때는 우리는 괜찮았고 세계가 나빴고, 그런데 내년 정권교체기 3개월인지 6개월 뒤인지 닥칠 퍼펙트 스톰은 우리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세계는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는, 둘 다 나쁜 상황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삼각파도나 다름없는 큰 규모의 경제위기가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낸 IMF 때 대책반장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아주 배표가 있는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논거는 양적 팽창,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죠. 그리고 돈을 거두어들여야 될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년 전에. 거의 2년 전에. 또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는 그 거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음가짐도 그렇고 가계 규모라든지 대출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잘 이겨낼 겁니다. 무엇보다 이 위키드한, 이 사악한 양아치 운동권들 대청소를 하고 이들이 무너뜨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이들이 뒤흔든 나라의 기강도 바로잡아서 다보스 AI라고 하는 새로운 첨단 산업시대, 거기에 맞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도록 만듭시다.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대한민국의 앞날을 양아치 운동권들이 이렇게 망쳐 놓는 것은 이제 7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주노총, 경제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름대로 한때 이 사회에 올바른 역할을 했던 기관들이 어느 순간 정치화되고 탐욕과 화신과 집착과 자기욕망의 극대화임은 누님은 나쁜 위키드한 집단들로 변모한 게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대통 정정교, 야권이 크게 뭉치고 정권교체와 정치위치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김종인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 김병준, 그 다음에 그들을 도운 6개 본부장들 모두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를 해 내년 3월 9일 이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책론 때문에 당이 분당이 되는 사태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통 정경의 기치 아래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준석 알란 정치적 미아가 될 겁니다. 좋지 않은 소문도 제게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힘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